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게 형법은 형법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죠? 첫 시간에도 했지만 뒷부분이 각칙이고 앞부분이 총칙이에요. 형법 총칙, 형법 각칙. 근데 여기는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써 있어요. 범죄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총칙은 범죄가 안 되는 그 면죄부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쭉 했던 건 뭐냐면은 각종 범죄의 이 총론들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범죄 형태들에 대해서 몇 개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실범이랑 그 다음에 이 연장 형태인 결과적 가중범이랑 그 다음에 부작위범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의 형태, 이 강론상의 범죄들을 성질을 모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고 면죄부에 해당하는 게 뭐 나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든지 인과관계 없다는 면죄부, 그 다음에 고의가 없다는 면죄부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고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좀 했었죠, 그죠? 근데 좀 더 본격적으로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 할 거예요. 위법성 조각사유. 그다음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뭘 깎아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차버리는 거라 그랬죠. 제가 한자 뜻이 그냥 멀리 한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 이 어떤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떨어져 나가는 사유가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탈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위법성 조각 사유랑 책임 조각 사유가 이게 공인된 면죄부인데 두 개가 왜 이런 면죄부를 마련하는 건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범죄라는 거는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법하고 책임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냥 형법 각칙을 충족시키면 바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형법 각칙상의 범죄는 결국에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 뭐냐면 이거는 둘 다 너는 거기 대해서 잘못했다 라는 사회가 여기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난은 사람들이 진짜 블레임의 의미로 어떤 야유를 보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형법에 있어서 비난의 의미는 결국 형벌이거든요. 형벌. 그래서 여기서 비난은 형벌 부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형벌 부과의 가능성.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독일에서 쓰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형벌 부과 가능성이에요. 형벌 부과 가능성. 비난 가능성 이런 게 형벌 부과 가능성. 그러니까 형벌 부과는 어디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은 이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우리가 항상 서구의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헌법의 기본권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라든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사용한 용어인데 인간은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앞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로이트랑 완전 반대 사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밝고 진취적인 어떤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서구의 요즘에 지배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실 옛날 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천민은 천민, 중인이면 중인, 양반은 양반, 그러니까 왕족이면 왕족 이렇게 계급이 네 개로 나눠져 가지고 지내오던 게 우리 사회였는데 이게 일대 격변을 일으키게 되죠. 서구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주의적인 모든 사람이 만민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대신에 뭐가 발생하냐면 너가 한 행동은 너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할 때 동기나 목적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동기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마음에.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두 개는 내부적인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외부적인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형법만 보지 마시고 제가 민법이나 행정법도 지금 하는 김에 그냥 구조를 보기 편하니까 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민법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산다. 이게 민법이라고 해보면은 빵은 왜 살까? 배가 고프니까 사는 거죠.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빵을 산다거든요. 빵을 사야지. 그 다음에 이거 행동은 어떻게 나타낸다? 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한테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민법에서는 동기라고 그러고 내지는 목적 내지는 원인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원인, 동기, 목적 이것들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군에 묶이고 민법에서 의사결정 이게 바로 의사, 이게 의사주의. 그 다음에 이걸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의사가 항상 표시가 돼야 돼요.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 구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적 자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바로 형법으로 넘어가고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 해볼게요. 사람을 죽이자. 왜? 나는 쟤에 대해서 쟤가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줬어. 그 다음에 실제로 죽이는 게 살해 행동이죠. 그죠? 살해. 사람의 맥박의 종지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행위를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행위를 이렇게 세 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뭐라 그래요? 동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죽이자 이게 이거를 고의라 그러죠. 고의. 죽이는 걸 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의욕 감수 이런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한 행동이 이제 외부적인 어떤 살인 행위였어요. 행위. 그러면 잘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형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뒷부분을 이 맨 뒷부분을 객관적 구속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주관적 구속 요건이라고 그러고 주관적 구속 요건. 여기는 뭐래요? 동기라 그러는데 동기 같은 경우는 원칙적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의 착오가 바로 여기 속하는 착오거든요. 객체의 착오. 걔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동기로 죽였다.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안 미쳐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다. 동기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빵을 사야지 해서 배가 고픈 줄 알고 빵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안 고팠다. 그런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걘 줄 알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람 안 죽인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그 객체의 그 방법의 착오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의 착오.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딴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이설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는 거 동기나 목적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슨 위조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목적범 있죠. 목적범들은 반드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걔가 있어야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다. 그래서 행사할 목적으로 무엇을 위조했다든지 그죠? 그런 목적범들 그다음에 모해의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목적범들이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민법에서도 동기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률행위 내용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아시면 좀 편해요. 행정법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행정법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냥 국가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드릴게요. 국가행위는 동기나 목적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향 안 미쳐요. 근데 이건 다만 일탈 남용했을 때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행정법은 대충 들으세요. 그냥 국가도 마찬가지로 뭔가 상황을 일단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을 해요. 이게 행정청은 이걸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인식 과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의사가 바로 의사에 해당하는 게 행정처분이거든요. 처분은 발령을 해요. 발령을. 내지는 통지만 해줘요. 군대 와라. 돈 내라. 근데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변론이라고 해서 한날 한시에 같은 데 불러요. 그래가지고 둘 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이란 형태로 내리고 반드시 법정에서 선고란 형태로 낭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형식주의가 강해요. 왜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재판, 형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 법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전체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기, 목적, 의사결정, 행동 이렇게 크게 나눈다. 그래서 이쪽은 동기나 목적 분야에서 원칙적으로는 뭐가 된다? 얘들 여기 영향 안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설명해서 왜 이걸 하냐면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책임 조각사유가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책임 조각사유가 바로 얘가 뭔가를 결정할 때 책임이 없다.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는 얘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 특성. 책임 조각사유. 얘는 그래서 우리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형사무능력자 14세 미만이다. 아니면은 심신장애인이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다. 농화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행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경우였다. 법률의 착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더 넓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행동을 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를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형법이 정하는 책임 조각사유는 모두 뭐냐면은 이 사람이 행위에 이르기까지 결정하는 상황이 있죠.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봐서 이 사람한테 뭔가 형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 이때 책임 조각사유라는 면죄부를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그래서 이게 면죄부,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번 시간에 할 면죄부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든 그러니까 보다 일반적인 뒷부분 이 인식과 행동 있죠. 이 부분은 보다 일반적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는 사회 질서가 허용되지 않는 걸 했다는 거냐.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이 명령을 했는데 헌법에서 10조랑 12조 사이에 생명권이 나온다 그랬죠. 관습 헌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위자가 어디 걸린다, 저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 질서 전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임조각 사유는 더 퍼슨,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면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냥 퍼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지는 그냥 people. 아시겠죠? 일반화된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죠? 속마음이 이랬고 행동이 이랬다면 이거는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아까 비난 가능성 설명드렸죠. 이건 형벌 부과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책임 조각사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과 위법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중점만 서로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해되셨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보면 책임 조각사유랑 위법성 조각사유는